2025년 대한민국 모든 대학생의 1년치 등록금을 다 합치면 과연 얼마일까요? 자그마치 11조 1240억 원이라고 합니다.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액수인데요. 대한민국 대학생 전체 1년치 등록금 추정 보고서, 이걸 바탕으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이 숫자가 그냥 큰돈이다, 이걸 넘어서 우리 사회, 그리고 어쩌면 바로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, 또 최근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지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보는 게 오늘 저희 미션입니다. 준비되셨나요? 네, 방금 말씀하신 그 11조 원이 넘는 돈, 이게 4년제 1만 대학, 교육대학, 또 전문대학까지 다 포함한 거고요. 국공립, 사립, 그리고 뭐 전공 분야별 데이터까지 다 종합해서 추산한 결과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단순 합계라기보다는 뭐랄까 한국 고등교육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어떤 지표, 네,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야, 11조 원. 정말 다시 들어도 어마어마하네요. 근데 이 막대한 돈의 대부분은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? 그 구조가 좀 궁금해지는데요. 그 핵심은요, 바로 사립대학입니다. 압도적이에요. 4년제 대학 정원을 보면 한 76% 정도가, 전문대는 이게 더 심해서 거의 98.5%가 사립에 다니고 있거든요. 98.5%요? 전문대는 거의 다 사립이라는 거네요? 네, 그렇죠.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등록금 액수 자체도 차이가 엄청 커요. 4년제 평균만 봐도 사립은 한 800만 원 정도인데 국공립은 한 424만 원.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. 와, 2배 수준이요? 네. 그러니까 이제 총 등록금 추정액을 보면 4년제 같은 경우는 한 8조 9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7조 6천억 원 이상이 사립에서 나오는 거고요. 전문대는 뭐 거의 전부, 2조 2천억 원 거의 다가 사립 몫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구조조달 조정이 정말 신박하군요. 등록금 액수 차이도 크고, 여기에 뭐 의대나 예체능처럼 원래 학비가 좀 비싼 분야까지 더해지니까 총액이 뭐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의학 계열은 평균 1,000만 원이 넘고요. 예체능도 꽤 높죠. 그런데 여기서 진짜 큰 변화가 있었다고요? 제가 듣기로는 16년 동안 꽁꽁 묶여있던 등록금 동결, 이거 풀렸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점인데요. 이건 정말 큰 뉴스 아닌가요? 평균 4% 넘게 올랐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이런 결정들이 나온 걸까요? 네, 이게 고등교육 재정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16년 만의 변화니까요. 일단 표면적으로 대학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그동안 누적된 운영비 상승이나 뭐 물가 압박, 이런 걸 더는 버티기 어렵다 이겁니다. 하긴 16년이면 물가도 많이 올랐을 테니까요. 그렇죠. 근데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, 이게 단순히 비용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. 어쩌면 대학들이 이제 정부 지원이나 뭐 동결 연계 지원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더 등록금 수입을 통해서 재정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런 측면도 있겠군요. 네, 실제로 4년제 대학 중에 70.5%가 이번에 등록금을 인상했어요. 70% 이상이요? 네. 이게 뭐 몇몇 대학의 얘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, 기조가 바뀌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죠. 이게 또 전체 교육 물가 상승률에도 영향을 크게 줬습니다. 2.9% 올랐는데 이게 2009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. 와, 70% 이상이라 이건 뭐 그냥 물가 좀 반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좀 판 자체가 바뀌었다, 이런 신호처럼 들리네요. 근데 모든 대학이 다 똑같이 올린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. 좀 차이가 있다고요. 네, 여기서 또 다른 격차가 나타납니다.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.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보면 사립대학들은 평균 한 4.9에서 5.2%, 그 정도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렸어요. 근데 국공립대학들은 인상률이 0.7에서 1.0% 정도, 그러니까 1% 미만에 그쳤습니다. 와, 차이가 꽤 크네요. 거의 5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 여러분 중에 사립대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국공립대 학생보다 훨씬 더 가파른 등록금 인상을 직접 체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. 결국 학생들 사이에서도 재정 부담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원래도 차이가 있었는데 인상률에서 더 벌어지니까 아까 말씀하신 학문 분야별 격차도 여전하겠고요. 의대처럼 학생 수는 적어도 등록금이 워낙 비싸서 총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도 있고,
네, 맞습니다. 의학 계열은 학생 수가 한 1만 9천 명 정도로 많지는 않은데 등록금이 워낙 높다 보니 총액 기여도는 상당하고요. 반대로 인문사회 계열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한 46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1인당 기여도는 좀 낮은 편이죠. 결국 정리해보면 사립대 중심의 구조에다가 이번 인상으로 국공립과의 격차까지 더 벌어지니 학생들과 가정의 부담이 커지는 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이겠네요. 이게 바로 그 소위 말하는 교육 접근성 문제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정확하게 보셨습니다. 특히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, 이 학생들에게는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대학의 문턱이 더 높아지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또 국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아, 정책에도요? 네. 기존에 만들어진 정책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변화된 현실에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이걸 좀 다시 점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렇다면 그 지원책들,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이렇게 많아지면 기존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좀 효과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드는데요. 네,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. 실제로 국가 장학금 중에 일부 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 여부와 연계되어 있었거든요. 아, 동결해야 받을 수 있는. 네, 그런 게 있었죠.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 비율이 예전에는 한 80% 이상이었는데 이번에는 30% 수준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. 확 줄었네요. 네. 그러니 그 동결 연계 장학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 범위나 뭐 지급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. 반면에 학자금 대출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. 대출이라. 정부가 그래서 뭐 금리를 1.7%로 굉장히 낮게 유지하고 있고 상환 조건도 좀 완화해주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래의 빚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듣고 보니 좀 역설적인 상황 같기도 하네요. 학생들 부담을 덜어주려고 만든 지원책들인데 이게 어쩌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는 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걸 좀 약화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그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지원책의 어떤 선순환 효과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런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. 특히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사립 의존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더 복잡하게 얽혀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와, 오늘 정말 11조 원이라는 숫자에서 시작해서요. 16년 만에 동결 해제라는 큰 변화, 또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격차 문제, 그리고 정책의 딜레마까지 정말 깊이 파고든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 고등교육 비용의 어떤 민낯을 좀 본 기분이랄까요? 그렇습니다. 이 문제가 단순히 뭐 등록금이 비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교육 구조, 또 재정 정책, 나아가서는 기회의 평등 문제와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.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 거대한 11조 원이라는 돈이 주로 사립기관을 통해서 흐르고 있고 16년간 이어져온 동결 기조가 깨진 지금 기존의 정부 지원책들은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과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는 것,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? 어쩌면 우리에게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의 재정 모델이나 어떤 정책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한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